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relevant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날씨는 진짜 많이 풀렸어요. 네. 네, 이제 봄인가 진짜? 어제는 그래도 좀 쌀쌀하던데 오늘은 그나마 좀 풀렸습니다. 근데 해가 역시 나서 그런지 않은가.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네. 더 따뜻했을 텐데 네. 미세먼지 때문에 좀 그 햇살이 좀 아쉬운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어디 또 눈이 온다는 얘기 있더라? 네. 그런 얘기 뉴스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와요? 어디 눈이 또 어디 강원도인가 어디? 뭐 강원도는 올 수도 있죠. 그런가? 4월 달에도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네. 주말에 이제 한류 트레이딩 센터. 어디요? 한류 트레이딩 센터. 한류 트레이딩 센터? 그 101 찍는데. 101이 뭐야? 그 프로젝트 101 해갖고 여명 뭐 이런 거. 그 여명 가수 508? 아니 가수들 그 뭐? 가수들 여자 아이돌. 네. 그 세상을 등지고 사세요. 난 그런 거 등져도 된다고 봐. 그 대신에 돈 버는 거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정말 고민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그런 고민을 하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탐방. 탐방. 어디로? 한류 트레이딩 센터. 진짜 가요? 네, 진짜 갑니다. 주말에. 예. 애기랑? 애기랑 아니고 진짜로 간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 일산에 있는 거예요. 멀리도 간다 이 사람아. 거기 파주 영어마을 그거 고쳐갖고 한든 데가. 그때 얘기하던 거? 네. 파주 영어마을? 예, 거기가 이제. 그렇구나. 어저께는 참, 또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그런 사고가 자꾸 나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하여튼 계속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갖고 말이야. 네. 큰 걱정했는데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별 영향 없었고요. 네. 우리 시장도 크게 뭐 종목별로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영향이 없죠. 네. 전체적으로 2시간 동안 있었던 건 좀 봐주세요. 뭐 기본적으로 네. 테러가 났던 곳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테러가 났던 곳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에 네.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테러가 났던 곳이 이제 벨기에죠. 그죠? 네. 벨기에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러니까 네. 테러가 직접 났었는데 네. 이 벨기에 지수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 1.4% 정도 빠지다가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그거 알아요? 말이 나온 김에 네. 2주 전에 우리 딸이 거기 갔었거든. 2주 전에? 네.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네. 이 사람이 임명은 제천이라고. 네. 우리 딸도 나를 닮아서 운빨이 있는 애지.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네. 운전면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운전면허 그 교습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운전하기 전까지는 임명은 제천인데, 운전대 잡는 순간 가는 순서 따로 없다. 아이고, 무서운 얘기 하지 마. 근데 근데 난 운전 안 하잖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벨기에조차도 지금 플러스 장중에 이제 플러스 마감이 되는 네.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어제 오히려 독일이 더 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컸었죠. 장중에 1.87%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독일 같은 경우도 플러스 0.4% 마감.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이 됐는데 장중에 올라갔다가 뭐 일부 매파적인 발언들 네.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밀려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네. 시장의 힘이 정말 강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할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산 뭐 이런 걸 던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 브라질 같은 경우가 네. 원자재 가격과 밀접한 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났고 어저께 원유도 또 네. 원유 가격도 상승해서 마감됐고 시장에 대한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뭐 벨기에 테러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시장이 꺾일 상황에 대한 쪽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테러가 지금 유럽 시장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네. 테러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시장이 매우 세다는 얘기고 테러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테러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런 악재가 있었을 때 그 악재가 이제 바닥을 확인을 시켜주듯이 최근에 이 박스권에 대한 바닥을 테러로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좀 말씀드리면 수준 있는 얘기 좀 해드리면 오늘 얘기 다 하시잖아요. 네. 브뤼셀에서 그 테러가 있으면서 걱정인가나 네. 시장의 임팩트를 영향해서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어요. 그건 말은 좀 되죠.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브렉시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 뻗어나 야 저것 봐라 저런 데 가면 고생한다.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어요. 그건 하는 분명히 말은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성 높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심리잖아요. 국민들의 심리. 야, 저 유럽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끼리 섬나라서 잘 똘똘 뭉쳐야지.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게 있고요. 또 하나가 오히려 덕받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뭡니까? 그게 도널드 트럼프죠.
네네. 네, 트럼프. 왜냐면 트럼프는 지금 뉴스나 멘트 나거나 혹시 기자들이 하면 그것 봐라 이놈아. 내가 그랬잖니. 반테러. 반테러 해야 되고요. 이민자 막아야 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됐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루저는 파운드하고요. 위너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 뭔가 좀 수준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수준 있는 얘기 나오는 김에 아까 시작하자 하기 전에 우리 피디님이 부탁했는데 간곡히 부탁했는데 깜빡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네. 네? 그 테러 관련주가 아니 이거 해야 돼. 있습니다. 오늘 그거 왔어. 네. 글로벌 자산관리 비법은 약간 찜찜하지만 예, 공개가 있는데요. 6시 반부터 9시까지고요. 대치역 6번 출구. 그저께 3번 출구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네 또. 6번 출구. 2층 대강당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천천히 가도 돼. 메인은 늦게 나가는데 오늘 메인이 일부에 나와요. 메인이 일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면 안 되죠. 우리 장모님이 저 처갓집이 자기도 논산이죠. 네. 자기 결혼 어디서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했죠. 저도 서울에서 했는데 저희 처갓집 말레포잖아요. 네. 결혼식 날 있잖아요. 제가 진짜 결혼식 날 제가 오후 3시에 했거든요. 결혼식 하는데 모든 결혼식이 웬만한데 친엄마가 있잖아요. 친엄마의 딸이 우리 와이프잖아. 우리 와이프랑 친엄마,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 이런지 알아? 왜요? 차가 늦게 왔어. 늦게 오셔서? 차가 진짜 늦게 왔어. 그래갖고 처음에 올 때면 박수치고 날랐어. 버스 도착했다고. 그게 그래서 충청도가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좀 늦어도 된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랬다는 거야. 조금 천천히 해도 돼. 그랬다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꼭 일찍 오셔야지 저희 시작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써놨는데 뭐 1544 9400번 하고 미리 전화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현장 접수도 받아준다. 현장 접수해도 되니까요. 이것도 저는 걱정 안 하는데 다들 아는데 현장 접수 안 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다만 현장 접수하면 사진 안 찍어줄 수는 있지. 이성 교수 사진 안 찍어주지. 현장 접수 안 했으면. 현장 접수 안 했으면 사진 안 찍어드리죠. 나는 그래도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했으면 찍어줘. 찍어드립니까?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거 하신 분들 관심 있으면 제가 한번 잡아주시면 페이스북에서요. facebook.com like US 스타 미국 주식에 미스타 치면 나오는데요. 여기 기가 막힌 거 엊그저께 내가 방송에 된 거 있잖아요. 허접한 주식이라고 제가 로버트 팔 주식 얘기한 거. 네. 오늘 6%가 올랐네. 이틀 동안 10% 올랐어.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서 제가 또 재미나게 또 풀어드리잖아요. 여기서 말 못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면 여기 페이지 시작하자마자 페이지 조회가 200명이 왔어요. 지금 여기서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리고 책 나오더라도 제일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잠깐 하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서 진짜 오늘의 수요일에 주인공과 왜?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더해. 오늘 기분인데 서비스로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일 건 아닌데 테러 관련주에서 뭐 테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통신 쪽에서 이 공항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대한 이제 그 테러 관련돼서 이제 보안 이런 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 애플도 그 라이파이 관련된 그 기술을 넣었다,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삼성도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라이파이 빛으로 통신하는 거. 라이트의 라이? 예, 라이트. 작년에 한번 자기 입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귓속에 안 들어왔는데. 라이파이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테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강화 이런 거거든요. 라이파이가 당연히 이제 라이파이 쓰면 조끼 뭐 잡아내? 라이파이는 폭탄 조끼? 그건 아닌데 라이파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보안 완전히 이제 보안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파이에 대한 쪽을 좀 봐야 라이파이. 그래서 유양 DM 중국말 같다. 이런 쪽들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세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뜬금없이 왜 얘기를 하는 거야? 테러 때문에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났어요. 주식이 있어 그런 주식이? 유양 DNU라고 있어요. 신규로 그러니까 지금 뭐 100% 아니죠? 100% 아니고요. 100%인가? 잠깐만. 오늘 다 중국말 같아. 유황 대인유? 예, 증거금 50%짜리인데. 지금 100% 아닌데? 100% 아닌데. 어저께 그때 아닌데? 그저께 올르다가 내렸는데 이런 그 지금 라이파이 관련된 기술을 가진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뭐 테러 관련주 이러면서 이상한 것들 올라가는데 그런 거 말고. 근데 뭐 테러인데 모르겠는데 자기 말한 게 나는 서비스 하나 가고 우리 초대 손님 조금 더 시작해. 오늘 초대는 끝까지 가. 자기가 뭐 유황대왕인지 뭐 중국말 하니까.
아까 제가 저거 했잖아요. 허접한 로봇 수술 기구.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이빨, 네. 그리고 자기,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로봇으로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가 얘기 나는 거가 기본이 뭐야? 중국 사람들의 도시락 핵심 중 핵심.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지겹게 얘기해요. 유로 사람들도 투자 전략가 지겹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제필이 형님은 정말 너무 좋아. 나는 제필이 형님 때문에 이 주식을 해서 D 한번 봐줘. 039 849 한번 쳐봐. 네, 차트 보여줘. 네네. 난 정말 제필이 형님이 정말 대단한 분 같아. 어떻게 이런 주식을 잘 우리한테 얘기해줬어? 네네. 디오. 근데 이게 외국인이 계속 하잖아요. 네네. 이 외국인이 뭐 이렇게 작전하니 나 그것 하나도 몰라. 관심도 없어. 다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테마를, 이런 흐름을 읽으셔야겠다. 이런 흐름. 그걸 정말 중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특히 중국 주식도 이게 많이 있을 거라고. 여기 이재석 전문가 있잖아요. 네네. 이재석 전문가 이거 있고 누구야? 박준영 전문가 이거 중국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혹시 오시는 분은 우리 또 준혁 형님이 강준혁 네. 형님이 생긴 것부터 약간 중국 사람 틱하잖니. 중국어 같죠. 중국어도 잘하잖아. 네. 이 친구가. 네. 모르지. 우리 앞에서나 잘할 수는 있어, 솔직히. 우리가 중국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근데 말은 억양은 있어 보이잖아. 억양은 일단 억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억양이. 그 친구는 종목을 잘 알아. 네. 의료기기 가면 찔르면 툭 나온다? 그 친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도시화에 따라서 중국의 테마는 진짜 테마는 이거예요. 도시화. 근데 예전에 없던 테마 있잖아요. 네. 병원이 없다는 거야, 병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렸을 때 아프면은 된장 뭐 바르고 그런 거 있었죠? 네네. 병원이 없으니까 그랬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상해나 국경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지방 같은 데서 도시화율이 52%인가 53%밖에 안 되잖아. 그게 가봤자 60%예요. 2020년까지. 그렇게 돈을 써봤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크게 좀 시장을 읽고 종목을 찾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필 형님을 위해서 다시 박수 한번 치고 하자. 예,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앤 전략. 수요일의 남자. 수요일에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세요? 네. 청주대. 청주대 하면 이제 교수님, 유호성 교수님하고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자, 핵심 올해 들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슈를 체크해 주시는 자, 청주대 유호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좀 약간 뭐 건강에 좀 문제가 또 있다며. 다리가 다치더니 이제 또 감기, 재채기. 올해는 항상 그 병을 좀 달고 살 것 같아요. 노력하지 이제 자기도. 근데 자기도 거기에서는 40줄 들어갔죠. 한참 남았죠. 예? 한참 남았죠. 1년? 1년 정도 남았나? 그 이상 남았죠. 2년 남았어. 네, 오늘 또 흥미로운 테마, 오늘 어떤 테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제 테러가 일어날지 몰랐는데, 네.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라이파이.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안 관련주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카드 대란부터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전소에 대한 해킹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되었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이슈를 좀 얘기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2005년부터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나와 있고요. 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보안 관련주를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실은 핀테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은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옥션, 하나로텔레콤, GS 칼텍스 2005년부터 2006년, 2008년까지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바라보게 되면은 SK텔레콤이라든가 그렇죠. SK 네트워크스도 역시 이름이나 전화번호 계속적으로 해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진짜 세 발의 피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의 연락처나
혹은 이런 것도 다 빼가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16년에 정보보호 분야 10대 이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2015년을 기반으로 2016년이 새롭게 좀 등록이 된 건데, 네. 클라우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AI로 가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그 전에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다져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기계와 한국의 전쟁이 사람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든가 커넥티드카라고 얘기를 하죠. 무인차에 대한 얘기.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제 예전에는 물리보안, 그러니까 사람이 가갖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도둑질한다라고 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디도스 공격도 해서 안에 있는 정보를 다 빼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보안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크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을 합쳐서 융합보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융합? 네. 융합보안. 네. 그러니까 합쳐졌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뭐 물리보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CCTV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CCTV만 보는 게 아니라 CCTV를 어떤 디지털 파일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정보보안은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를 안 드려도 어쨌든 해킹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모바일 보안 쪽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PC를 기반으로 해킹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이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융합보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건강, 그 다음에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네. 이 보안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안 피해, 그 다음에 비중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융합보안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정보 보안의 이슈가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보안 피해조가 16조입니다. 16조. 그러니까 잘못 뚫리게 되면은요, 해킹 당하게 되면 16조가 허공으로 날아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사업 쪽에서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퍼센테이지로 전체적인 그 산업시에서 자동차가 50%가 넘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 쪽으로 계속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도 보안 쪽으로 계속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피해액이 한번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장 성장률주의인데,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물리보안과 정보보호 산업, 이 성장률은요, 매년 두 자릿수로 2017년, 2020년까지 두 자릿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두 자릿수로요? 네. 늘어날. 우리나라 GDP가 1, 2%밖에 안 되는데 쟤네는 뭘 믿고 두 자릿수 골라? 보안 산업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창조 경제는 완전. 커넥티드카 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뒤늦은 장난이지만 AI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뒤늦기는 왜 뒤늦죠? 우리 미리 투자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게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 되지 왜 안 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그리고 우주가 도와준다.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네. 최선을 다해서 좀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사물 인터넷이 올해가 원년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정보 보안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14조 시장이에요. 14조 시장인데 물리보안, 정보 보안이 지금 물리보안이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자료가 지금 2013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정보보안 쪽이 올해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큰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융합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물리보안이라든가 정보보안을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로서 네. 뭐 CCTV에 찍히는 걸 데이터로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한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규모를 확인을 해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정보보안 분류를 좀 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제 인천공항에서도 이제 계속 뚫리는 거죠. 사람을 계속 뚫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 보안 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됐든 정보 보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면요. 네. 정보 보안에서는 네트워크, 시스템, 그 다음에 컨텐츠, 네. 그 다음에 인증, 암호, 보안 관리 이런 5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테이라고 해갖고 임대 관리를 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참여하는 기업이 뭐 삼성이나 네. KT 쪽에서 참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도 융합보안 쪽이나 물리보안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져놓고 CCTV를 안 달아놓은 것도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CCTV나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아직까지 물리 보안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니까 그만큼 매출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사물 인터넷이 되게 시작을 하게 되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물론 정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를 보게 되면은 저 20조가 넘어가고 있는 금액이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네. 뭐 관련주는 지금은 오른쪽에 이제 정보보안 관련주만 제가 얘기를 좀 해놨는데 첫 장으로 가보게 되면은 물리보안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물리보안 얘기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생체인식 얘기를 해드렸죠. 비대면과 함께 엮어갖고 생체인식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다 물리보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보 보안 관련주가 어마어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좀 핵심적인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좀 대박인데요. 그래서 아까 다 하시면 이 중에 물리보안이랑 정보보안 중에 정보보안 쪽이 더 좋은 건가? 성장성이 더 높은 건가? 성장성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네. 정보 보안 쪽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깔려 있는 건 역시 물리 보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또 우리 소통하니까 네. 우리가 아까 우리가 디오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그 불쇼는 진리님, 좋은 말 하셨어. 네. 그 디오 얘기를 작년에 했어야 들어주죠. 동조해주죠. 다 가고 난 다음에 누가 말 못해요? 킥킥 쓰였는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잘못이지. 이성훈 교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귓속에 안 담아뒀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진짜예요. 이 이재필 전문가 저희 방송 34,000원대 처음 올라갈 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서 45,000 이게 뭐 10,000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방송보다는 진짜 돈 버시려면 전문가 함께 하시라는 얘기 아니야. 전문가 함께 하시는 게 더 정답이죠. 네. 전문가가 거기서 먼저 하시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하시는 게 낫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좋은 지적하셨어요. 왜냐면 보시는 날짜가 다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저희 방송보다는 이제 진짜 돈 버실 저희 방송이 이렇게 흐름만 잡으시고 진짜 돈 버시면 저희 키워드들이면 20분 정도 계시잖아요. 네. 각자 정말 전문 분야가 있으시고 그때마다 대세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베스트 전문가들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홀로렌즈라고 홀로렌즈? 아시죠?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2월 21일 날. 근데 이제 제가 되게 고민해봤거든요. 홀로렌즈가 AR, 가상현실인가? 잠시만 죄송해요. 네. 들장미 소녀님이 지난주에도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아는 분 아니야? 너무 칭찬하는데 오늘 강의 좋네요. 교수님 오니까 오늘 너무 좋아요. 흐름과 내용 말씀해. 뭔가 학생 같아. 뭔가 학생 같은데? 아시는 분 아니야? 혹시 진짜 좋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학생 아니야? 모르겠어요. 제자 아니야, 제자?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더 열심히 하세요. 네. 사실은 홀로그램과 가상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뭐 홀로그램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좀 만들어가는 경우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18년에 동계올림픽에서 KTA가 그 개막식과 폐막식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홀로그램으로 게시를 하겠다. 진정한 한국의 ICT를 소개를 하고 보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잘 못 들어? 저기 동계올림픽 때? 그때 한다고요. 홀로그램으로. 2년 후에? 그쵸. 요즘 아직 공사한다고 난리대 거기 강릉 쪽에. 뭐 이번에 또 뭔가 또 나 아는 애가 거기 아이스링크에 유리창 사업을 맡았나 봐요. 돈 좀 번다고 돈 좀 된다던데 이번에. 유리창 한데 왜 엄청 유리창. 큰 거. 엄청 큰 건가인가 봐요. 하러 갈까요?
자기 기술도 없는데 뭘 아냐. 뭘 껴줘야 하는 거지. 뭘 끼워줘야지. 끼워줘야 하는 거지. 그러게요. 주식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열심히 하세요, 교수님. 그래서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뭐 SM 그룹 쪽에서. 아, 저기 사고 있어. 하고 있잖아요. 네, 저기 삼성동에서.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홀로그램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돈나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었고요. 마술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마술쇼도. 데이비 카퍼필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네. 네, 그렇게 좀. 전 세계 동시에 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서 딱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옆에 있는 듯한 느낌? 앞에 있는 듯한 느낌? 느낌 있네. 네. 근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이슈는 돼 왔어요. 이슈는 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AR, 그렇죠? 증강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엮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도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중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게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을 어떤 식의 구조를 좀 만드는지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갖고 뭐 영화죠. 영화인데 그 안에서도 역시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르겠지만요. 영화 안 봤구나 자기. 옛날 영화라서 뭐 안 봤는데. 아니요, 보기는 했는데. 말을 버벅거리는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교수님 딱 걸린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정말 벌써 10년 넘었죠. 오래됐죠, 이거. 네. 그래서 홀로그램 종류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가상현실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홀로그램 가상현실이라고 해갖고 두 개를 하나의 그 역할로서 엮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홀로그램은 하나의 상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 옮겨놓은 정도거든요. 가상현실은 진짜 만들었다라는 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야로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상이 있으면 그 상을 가지고 옮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옮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사형 홀로그램의 차이점은 이제 입체감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투가형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색이 선명하고 밝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투가형 홀로그램이냐 반사형 홀로그램이냐 구조가 나눠지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공연을 할 때는 당연히 반사형 홀로그램 쪽으로 해야지만 입체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옆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사형 홀로그램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전시회 이런 게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색에 선명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가형 홀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그램의 범위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아날로그 홀로그램이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이 부분이 지금 투가형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투가형 홀로그램이고 디지털 홀로그램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반사형 홀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도 있죠. 그 다음에 카드에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부착돼갖고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혹은 전시회를 가게 되면 이 범위는 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사 홀로그램 해갖고 중간께 그 가수더라고요.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 그럼 우리는 그냥 보기만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다고. 이거는 사이버입니다, 사이버. 뭐 소녀시대야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홀로그램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홀로그램 쪽에서 작년에 HUD인가? 그 자동차 광고를 보게 되면은요. 유리창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오는,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 내가 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생각이 안 났어. 오케이. 그거 예전에 했었는데 교육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무료가지고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홀로그램 쪽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대의 수혜주는 물론 쓰는 것도 되겠지만 지금 MS가 2월 20일 날 홀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눈으로서 부각이 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발전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홀로렌즈 쪽에 이게 보시게 되면은
비싸더라고요, 아직까지. 비싸다 보니까 이제 뭐 이슈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AI냐 VR이냐에 따라서 방향은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홀로그램즈 쪽에서 이번 평가가 받는 부분이 뭐냐면 뭐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홀로그램을 가지고 가상현실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극찬을 좀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홀로렌즈에 대한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VR과 홀로렌즈 그 가상현실은 다른 거죠.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뭐 몇 가지의 얘기를 해드렸지만 전시회라든가 공연,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화상회의도 보안,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 이쪽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쪽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야? 실질적으로 쇼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입어볼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쇼핑 쪽으로도 홀로그램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외 홀로그램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거는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 3D를 통해서 홀로그램 이슈가 되고 있고,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홀로그래피라고 해갖고 디자인하는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보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기를 해드렸던 의료기기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국내에서도 역시 동일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자동차에 붙는 게 HUD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그 네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얘기를 해드렸던 의료기기 산업 장비에 대한 내용. 네. 그 다음에 보안 인증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홀로그램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불구하고 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네.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카드에 붙어있는 홀로그램 쪽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혹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상현실 쪽으로 좀 진행을 해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선별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무턱대고 이제 뭐 저는 이제 홀로그램 관련주를 다 적어 오긴 했는데 분류를 좀 해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들도 다시 한번 그 중에서 아까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막이 좀 나갔는데 네. 그 중에서 딱 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의 딱 그래도 탁 땡기는 거. 이게 물론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가 또 자세는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또 궁금하네. 내 개인적으로도. 그냥 일단은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그쪽으로 진행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SM 타운 홀로그램 콘서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지금 SM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큰 이슈는 되지는 않을 건데 옵트론텍도 어쩌면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디요? 옵트론텍. 카메라 모델인데 이게 이성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 건데 맨날 들어도 까먹으니 나는. 예. 뭐였죠? 카메라 렌즈 쪽. 카메라 렌즈. 이게 가상 그 홀로그램은요 뭐냐면 카메라 두 개를 같이 설치해갖고 한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뇌에 인식이 되었을 때는 홀로그램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발전도 역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그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SM이라든가 혹은 이제 YG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저기 살 거예요. 빅뱅 에버랜드. 네, 빅뱅. 빅뱅이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직은 SM이니까요. SM 아예 그 호리를 따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비싸요. 코엑스. 그 한번 하는 게 비싸던데. 내가 들었었는데 한 2만 원 정도 하나 보는데. 그냥 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홀로그램 콘서트인데. 아 근데 본 적 있어요? 네, 아니요. 전 봤거든요. 예. 저는 그 저기 뭐야 그 빅뱅이랑 저거 싸이 하는 걸 봤는데요. 네. 솔직히 멀리서 보면 구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저는 코엑스에서 봤는데요. 네. 사람 열광하고 매국수 여기서 박수 난리 나요. 그러니까 아예 아니까 하는 거죠. 가까이서 알지만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 알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보는 거죠. 그래갖고 보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쏘기 위해서 보통 일반 극장 갖고 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면 SM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저기 누구냐, 그 죽은 사람 누구죠? 마이클 잭슨도 공연 실황을
그냥 전 세계 극장에서 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홀로렌즈로 전 세계에서 더 실감나게 하면서 가격 2배, 3배 받아도 볼 사람 본다는 거죠. 이번에 그 소녀시대도 그거 한 거 아세요? 소녀시대도 소녀시대도 그런 영화 해갖고 전국에 뿌렸어요. 일본에도 뿌렸고 해외에 뿌렸거든요. 그런 거가 정말 홀로로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돈나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홀로그램을 통해서 공연을 했고요. 그러니까 빅뱅도 했습니다. 에버랜드에서는 상시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에는 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YG가 먼저 했죠. 그런데 이제 SM은 단독으로 자기 SM 저기 홀 있잖아요. 저기 코엑스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격 비싸요. 그리고 그 단체 손님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류로 오는 애들은 다 거기서 성지같이 가요. 그래야 거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복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공연하고 있지만 일본의 매출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내려가고 또 뭘 가냐면 거길 가잖아요. 저기 현대백화점. 아니 현대백화점 가기 전에 지하에 가면 그 뭐야 그 카카오톡 뭐 프렌즈샵. 프렌즈샵이 거기도 프렌즈샵. 엄청 커요. 그 앞에 프렌즈샵. 엄청 커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MBA샵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엄청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래서 난 누가 사나 했더니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외국에도 사고 라인도 그런 거를 한다는 거죠. 일본에서. 뭐 일본에도 프렌즈샵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크게 보면 하나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하나의 컨텐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되는 거 맞죠. 오늘 또 여기 팬들이 워낙 많으셔갖고요. 홀로그램에서 갑자기 컨텐츠로.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네. 빨리 그 건강 키차지고 오늘 또 오셔야죠. 강의하는데 와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되잖아요, 교수님.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교수님 와서 교수님 또 그런 거 가면 그 국회의원 출마자 인사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없죠, 교수님 인사. 인사만 하고 도망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예, 이슈들 질 건데요. 우리 또 소통하잖아요. 네. 보통 월봉도 아니다. 네. 월봉님이 계셔. 월봉이 아니야. 네. 월봉님. 월봉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SM은 오사카 유니버셜에도 7년 전부터 홀로그램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둔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그 싸이랑 할 때 보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라고 멀리서 보면 모를 거다 분명히. 근데 물론 거기도 조명들랑 뭐 밝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잘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물 크기로 거기 써요. 그러니까 뭐 신기할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예, 뭐 틀리면 제가 혼나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특이하게도. 네네. 특이하게도.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좋아. 노량진, 노들섬, 용산, 마포, 한강변을 묶어서 여의도 중심에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볼 게 뭐가 있다고. 특이하게. 이거는 거의 한 7, 8년 전에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네네. 오세훈 시장 얘기들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네, 환상형 언제 또 대통령일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용산에 거기서 크루즈선을 타고 네, 여기서 왔다 간다 그랬잖아. 용산에서 쭉 이렇게 여기 용산에서 이제 크루즈선 타고서 쭉 간다고 했는데. 그래갖고 무슨 운하를 만들었잖아 저기. 네, 그래갖고 딱 그 도로 그 뭐지 다리도 이렇게 딱 만들었잖아. 꺾었잖아요. 참 대통령 되시면 또 얼마나 좋은 일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간에 뭐 이번에 지금 보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환상형 관광벨트에 대한 쪽으로 개발을 한다. 근데 최근에 젠장 그러지 말고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지금 지나가봐 어저께. 네네. 지나면 뭐 있는지 알아? 뭐요? 경찰차만 있어. 경찰 버스 가득해 지금 거기. 왜냐면은 이제 그 요즘에 딱지 끊으라고. 그게 아니라. 노량진 그 데모하는 것 때문에. 거기 뭐 지금 사람마다 거기 버스가 너무 많은데 젠장 그걸 해결해야지. 무슨 그러니까 지금 노량진하고 근데 뭐 이슈는 있죠. 왜냐면 여의도에 그 저거 있잖아요. 뭐요? 면세점 63. 노량진 수산시장 많이들 가세요. 많이들 가세요. 마포 가서 마포 상암 DNC 여기 갔다가 거기 엄청 멀어 이 사람은 길도 모르는. 아니 왜냐면은 거기서 멀거든요. 여기서 갈래야 돼 길도 막히고요. 저쪽. 그러니까 40분 걸려. 40분. 버스 40분. 차 타면 40분. 뭐 아니 우리가 어디 외국 갔는데 길 막혀서 40분 걸리는지 멀어서 40분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지 뭐. 그치. 버스 타고 서울에서 떨어졌다면 수원 밑에 어디 사창가에서 집어넣었다며.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아침에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 상암 DMC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노량진 들려서 그 저녁에 회 먹고 용산에는 왜 갈지 모르겠어요. 용산에도 있지. 지금 그 면세점 크잖아. 면세점 현대 거. 현대랑 제주하고 바로 그 옆에 이거 면세 아시아 최대의 시내 스파가 있잖아.
면세점 안 가봤냐? 가봤어요. 엄청 그게 무슨 아시아 최대라고요? 그 조그만 게? 동양이라고 써 있나? 동양 최대라는데 그날 어이가 없었어. 그게 조그만 게 그렇게 아시아 최대라고? 시내. 그러니까. 동양 시내. 예. 시내. 시내에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면세점 관련된 지원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개까지 열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농담에 까먹었네. 제가 내일 찍어올게요. 네. 이게 사업 면세점이 어느 정도냐면 네.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은요. 사업 면세점 낼 수 있는데요. 사업 면세점이 즉시 사업 면세점 있잖아요. 즉시 사업 면세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줘봐. 이렇게 줘봐. 네. 줘봐. 이거 돈 줘봐. 네. 그러면 저한테 10만 원이 주면 잠시만요. 그래서 옆에 카운터 들어갔고 10,000원 돌려드린 게 즉시 사업 면세점이에요. 즉시 사업 면세점. 그게 즉시 면세점이고 기존의 사업 면세점은 이거 하고 나서 서류를 주고 받으면 그리고 공항 가서 하는 거건데요. 이거 즉시 사업 면접은 약간 돈도 들어. 시스템에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예전 거 사인 마크 해주는 거 있죠. 네. 여의도 역에서부터 여의도 역에 있죠. 웬만한 의상실이나 옷가게 있죠. 다 면세점에 지금 다 면세진다고 써 있어. 근데 그 즉시가 아니라 그냥 그 있잖아. 네. 그럼 그런 거가 KT 이런 데가 또 계열 맺었더만 뭐가 네. 그 시스템을 네. 웬만한 데 다 해다. 다. 네. 사업면세점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 뜬금없긴 하지만 태국하고 경제 협력에 대한 쪽을 강화하겠다. 태국 좋지. 태국 좋아. 태국하고 이거 아주 의미 있거든요. 좋아. 지금 태국 관광에 대한 쪽이 엄청나게 태국이 제일 공항이 인천공항보다 지금 훨씬 더 커졌잖아요. 태국 공항이. 그래서 지금 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항도 크고 그 한번 갔다 왔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물관리 계획, 철도 등 110조 인프라를 추진 중인 태국과 경제 4년 전에 그 물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예. 그때 하드디스크 문 잠겼던 거 기억 안 나냐?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 뭐 받아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인프라, 교역, 컨텐츠 3대 분야에 대한 전력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네. 지금 인프라, 그다음에 교역 이쪽에 대한 쪽에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그 태국의 S커브 전략, 지금 보게 되면 차세대 자동차, 전기, 전자, 디지털, 로봇 등 첨단 기술 산업 육성, 기술 혁신을 통해 성숙해 져든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는 형상을 극복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태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얘기죠. 인프라 투자가 81조, 물 관리 계약이 들어갑니다. 여기 그게 물이 핵심이에요, 태국에. 그거 물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도 규모는 아직 미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가 지금 보게 되면 태국하고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주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이게 태양의 후예. 베트남 태국 총리께서 태양의 후예를 봐라.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태양의 후예를 봐라. 특히 이런 곳에서 태양의 후예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뉴가 뭐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상한 영화 많이 만들었잖아요. 연평의 전, 오빠 생각 이상한 거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연평전이 왜 이상한 영화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류의 나도 보고 눈물 흘려. 그런 류의 영화를 영화를 만들었는데 오빠 생각은 또 뭐냐? 오빠 생각은 또 6.25 전쟁 때. 그러면 좀 듣보잡이 되고. 영화 망한 거 하나 있어요. 1월달에. 1월달에 영화 망한 게 있는데 BEP 못 넘긴 거 하나 있는데. 오빠 생각에 영화가. 예, 저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지? 미생 남자 가수 있잖아요. 가수. 몰라. 그게 나오는 건데 그게 좀 망하긴 했는데 그런 류의 영화로 완전 돌아섰거든요. 임시 뭐라는데 임시완. 네, 임시완.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영화로 돌아섰는데 어쨌든 태양의 후예로 정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가 나오면 격리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어디서?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서 애국가 나오면 격리하고 이런 거 해요. 민간인이? 아니죠, 군인이. 군인도 하고 민간인은 이렇게 하지. 민간인은. 쌍팔년도 같이? 쌍팔년도 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태국 총리가 보고서 애국심과 희생, 명령에 대한 복종,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을 드라마에 녹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 모르세요? 뭐요? 아쉽더라. 태양의 후예. 왜요? 원격 진료를 거기다 했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원격 진료를 하는 장면이 들어갔었으면은 태양의 후예가 완벽한 드라마가 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어? 네. 농담이겠지. 진짜요. 태양의 후예가 원격 진료 검색해 보시면 돼요. 누가 만든 말 아니야? 아니 진짜로 내가 검색해서 찾아줄게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가 지금 여기저기서 칭찬해 지금 목소리가.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왜냐면 다 선호도가 있잖아요. 네네. 드라마가 뭐 간에.
정부 PPL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네네. 정책 PPL. 네. 정책 PPL. 정책 PPL. 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렇지 않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네. 정말 좋은 거죠. 네. 네. 근데 자기는 정말 좋을 때 태어났어. 네. 난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저는 아무나 여기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박 대통령은 이게 태양의 후예가 관광 인프라의 활성화. 그러니까 인프라 이게 관광 인프라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맞죠. 한류 영상을 이용한 로케이션 투어라는 로케이션 투어 이런 거 했는데 쭉 밑에 보면 태양의 후예 가운데 의료진이 활약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원격 진료 기술이 우수하고 군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원격 의료와 세계화 홍보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에이, 저런 말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박 대통령은 하고. 좋은 얘기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 PPL.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태국 총리가 태양의 후예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드라마다. 정책 PPL 내가 만든 말이잖아. 네네. 어디 써먹어야겠다. 정책 네네. PPL. 네. 근데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죠. 근데 정말 난 정말 아무런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제일 어이없는 게. 왜요? 저는 어렸을 때, 민박이 날이 우리 어렸을 때 생겼거든요. 네. 그때마다 큰 비닐을 갖고 왔어요, 학교에. 네. 비닐 뒤집어 썼던 거 알아요? 비닐이요? 비닐 써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건 기억해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냥 10년 있다가 어느 순간 막 그거 하다가 죽은 애가 있어갖고. 네. 그래갖고 그게 또 불법으로 됐잖아. 진짜 난 한 초등학교 내내 비닐 뒤집어 썼던 기억이 나네. 근데 요즘은 너무 인생을 편하게 살아. 원격 의료 진료 그런 거 방송했어야지. 이거 그러니까요. 어느 회사야? 이거 뉴? 연합뉴스. 뉴죠, 뉴. 뉴 잘못했네. 뉴가 잘못했나요? 앞으로 이런 거 만들려면 청와대나 이렇게 관계요로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갖고 이번에 이러니까 정책 PPL 하나 달라고. 이런 거는 정책 PPL은 민간 PPL 10개, 정책 PPL 3개를 해갖고 7대3으로 무료로. 오늘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야? 나 오늘 강남에서 강연에 있어서 늦어. 그랬더니 잘 됐대? 늦게 들어올 거면 11시 넘어서 들어와. 우리는 그렇게 늦게 안 들어가잖아. 태양의 후예 보는데 방해하지 마. 자기는 어디 술 마시러 가. 난 일찍 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늦게 들어올 거면 늦게 들어오고 아예 8시 전에 들어와서 자든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갖고 조용히 집에 가서 자든가 아니면 아예 11시에 넘어서 들어가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만에 안 나오면은 원격 의료하고 네. 그래서 호텔도 보여주고 젊은이들 많이 하면서 오늘 민간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런 것도 얘기 나오면 좋은데. 네, 오늘 보고서 할 게 2개가 있었는데 보고서가 안 돼서. 보고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보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부 시간에. 야, 이거 연락 웃겼던 게 하나 있던데. 뭐요? 코데즈 컴바인 최근에 급등했던 거. 이거 FTS 편입 종목이라는 거 아세요? 알아. 깜짝 놀랐네. 서울경제에서 나왔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런 얘기도 하기도 싫어 난 그런 거. 네네. 깜짝 놀랐었어요.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서울경제 치시고요. 코데즈 컴바인인지 뭔지 치면 이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뭐 진짜 왜 올라갔는지. 이거 진짜... 43억이나 샀으니 이거 팔지 못해갖고 어디 난리 났겠네. 네. 어떻게 팔지 모르겠어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